얼마 전 한국 영화계를 강타했던 한 배우 그리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정우 씨의 추격자인데요. 이 한국 영화계에 불고 있는 새로운 장르인 스릴러 그리고 그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 영화 이 추격자의 인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에이티스첩 계속해서 이 추격자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놈을 잡은 건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 한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야, 4885. 너지? 김우진인가? 그냥 살아있을 텐데.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평단의 연이은 호평. 영화 예매 사이트 압도적인 예매율 1위. 영화 추격자가 무서운 속도로 흥행 기록을 다시 썼다. 화제의 영화 추격자는 나홍진 감독이 밝힌 대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등이 모티브가 돼서 구상된 작품. 초반부터 서로를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된 추격자. 극중 서영이를 구하고자 분주히 뛰어다니는 보주 역할은 김윤석이 맡았다. 물질 만능이네. 돈만 벌려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1박 2일 동안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희생자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지 살인마를 체포하는 것이 목적인지. 하정우는 관객조차 몸서리를 치게 만드는 섬뜩한 살인자 연기로 주목받았는데 그는 극중 자신이 살인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죽은 애를. 굉장히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많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은 하지만 뚜렷하게 맞는 롤모델은 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피가 튀는 사실적인 살인 묘사는 수많은 관객을 소름 돋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나홍진 감독은 실제로 벌어졌던 살인 사건들을 영화의 자료로 참고했었다고 한다. 저는 이 영화를 구상을 하면서 그간 이 영화가 다루는 범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여러 사람들을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현재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흥행 중인 추격자도 공구 등을 이용한 살인 장면을 보여주며 극한 상황을 증폭시켰는데 이것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유영철 사건을 재현한 것이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에서 명예교수 부부 살인을 시작으로 총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피대의 살인마.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그는 현재 구속 중에 있다. 추격자에서 하정우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연기력을 선보여서 호평을 받았는데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가 복역 중이라는 서울의 한 구치소로 향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다는 답변과 함께 유영철의 최근 소식만 접할 수 있었는데 근황으로는 유영철은 아주 조용하게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저 이전에도 언론사에서 몇 군데에서 취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다 거절을 했답니다. 네, 그럼 가족들은 혹시 오시나요? 어머니나 이런 분들? 네. 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이 수감 중 그를 만났던 교화위원인 이영우 신부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유영철은 차분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편지 답장까지 보내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글쎄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당대 살인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의심은 갈 정도로 차분하고 유머도 있고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될 수 있냐 뭐냐 그런 걸 조금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때는 좀 많이 긴장도 하고 표시는 안 했지만 내적 갈등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정원 어르신 그분 때문에 아마 많이 좀 고통스럽지 않은가.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 추격자. 그렇다 보니 특수미술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극중 서영이 얼굴을 본뜬 모형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끼치게 할 정도. 시체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하기까지 뒷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특수미술을 담당했던 곳을 찾아가 봤다. 수족관에 들어가는
영화 해부학 교실의 시체 모형을 만들어 극의 공포감을 극대화했고 친절한 금자씨에서 최민식의 얼굴과 개의 몸을 합성한 일명 백선생 테리어 모형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이곳. 그 새끼는 찾았어? 죽였어? 이번 추격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이랑 같이 해가지고 성형씨 머리를 똑같은 머리를 3개를 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수족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굴러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타격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유분으로 3개 정도 만들었었고 서영이의 얼굴 모형을 만드는 작업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먼저 이제 실리콘으로 모형을 떠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이나 정맥 같은 거를 에어브러쉬로 채색을 먼저 미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얇은 부분에 빛이 비쳐 나오는 색들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색을 칠해주고 코팅하는 식으로 해서 그 채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속눈썹이라든지 뭐 눈썹 같은 것,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일일이 손으로 다 심어서 그렇게. 추격자는 유영철의 사건을 차용한 영화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흥행 성공으로 이어졌는데 무슨 일 있죠? 범죄 실화를 영화로 만든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놈 목소리는 16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형호 어린이 유괴 사건을 재현,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힘을 불어넣기도 했었다. 이 영화는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 검거를 위해 용의자의 실제 육성을 공개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8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았던 영화 살인의 추억. 장장 5년간 총 10회에 걸쳐 일어났던 당시 살인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들 영화는 영화의 작품성 및 흥행성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든 영화가 다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그 범죄 영화 스릴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되겠죠. 그런 긴박감을 주는 연출, 구성, 편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끊임없는 관심,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 드라마의 성공 이후 수사기관 혹은 수사기법을 다룬 드라마들이 대거 출연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수사반장, 사건 재현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 등이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방송계에서도 수사기관을 배경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범죄 수법 등도 상세히 공개돼 일부에서는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국내 최초로 범죄자의 심리를 따라 실제 범죄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인 살인자는 말한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던 표창원 교수를 찾아가 보았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도 저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고 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다룬 미디어물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모방 범죄고요. 또한 범죄의 어떤 수법을 오히려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최근 호평받은 영화 세븐데이즈와 같이 잘 짜인 시나리오와 빠른 전개, 배우들의 후연이 뒷받침된 추격자. 내 죽었어. 죽어도 벌써 죽었다고.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인공이 희생자를 구하려는 설정의 괴물. 연쇄살인범을 뒤쫓는 살인의 추억 등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영화의 느낌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추격자.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만큼 앞으로 어두운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이 한국 영화가 아무리 침체기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소재 그리고 뭐 꼭 톱스타가 아니어도 뛰어난 연기력이 뒷받침된다면 그 배우뿐 아니라 영화까지도 흥행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를 보여준 영화 추격자였습니다. 네, 이 추격자의 성공, 우리 영화계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죠?